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곽산지입니다.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지금 드디어 하늘이 서서히 푸른 하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구름도 많은데 구름 뒤쪽으로 파르스름한 하늘이 보여요. 주식 투자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어둠이 있어도 그 이후에 있을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 그게 바로 주식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은 구름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볼 수 아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야외 무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소음이 많이 들릴 거예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차 지나가는 소리, 뭐 강아지 짖는 소리,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비 그친 것을 축하하면서 야외로 한번 나와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굉장히 멋진 밭이 있죠. 이 벼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벼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아시아권, 뭐 한국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벼를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게 해준 핵심적인 곡식이잖아요. 핵심적인 에너지. 네. 이 벼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장구한 시간 여기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이 동양 사람,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는 법을 연구했고 갈고 닦고 그것을 성취했던 민족과 국가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옛날부터 많은 그 인구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던 아주 뭐라 그럴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과 그런 국민들이 바로 이 동아시아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에너지는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이렇게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우리는 예전에는 이렇게 밥을 먹어서 몸에 에너지를 내는 그 정도였고, 노동력이 주요한 에너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 먹을 것이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뭔가를 할 것이냐 하는데 그 큰 변화가 없었죠. 중세시대까지는 그런 대단한 변화가 없었는데, 그래서 중세시대 때 강대국들은 어떤 국가였을까요? 그때는 그냥 뭐 인구가 많고 쌀이 많이 나오면 그게 강대국이었죠. 사람이 다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이제 철기가 생기고 철로서 공업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뭐가 중요해지냐면 바로 목탄은 뭘로 만들어요? 나무가 중요해지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단순히 그냥 땔감 정도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철을 만드는 주요한 원재료로 쓰여지면서 에너지의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현대 문명이 가열차고 아주 급작스럽게 발달을 하게 된 것인데요, 먼저 이 목탄이 많았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먼저 목탄. 왜 목탄이야? 나무가 아니고 목탄. 목탄으로 해야 1000도 이상의 열이 나면서 그 철을 녹이고 정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물건으로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목탄이 중요했고, 목탄을 만드는 원재료는 나무였기 때문에 나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무가 많이 나는 나라가 상당히 강한 국가였는데요, 어디요?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나 스웨덴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막 가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나무가 이제 다 잘라 써서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쓰여지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 석탄이 쓰여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나무가 일찌감치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 이 석탄은 굉장히 그 저소득층이 쓰던 거예요. 매캐한 연기가 나고 그다음 공해도 많고 몸에도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계속 떼면 막 시커먼 연기도 나오고 빨랫감도 그냥 검해지고 하니까 결코 좋은 연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나무가 싹 다 없어지니까 영국에서는 고위층들도 모두 이 석탄을 쓰게 됐고, 그리고 이 석탄의 발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철을 막 녹이면서 산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들을, 철로 만든 기계장치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석탄을 많이 쓰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석탄을 계속 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기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많이 캐기 위해서 밑에 고여진 물도 빼내야 되고, 그다음 실어 나르는 철로도 필요해야 되고, 그러니까 석탄이 철을 만들고 철이 석탄을 캐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그러면서 문명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고 영국은 전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되면서 강한 국가가 되었었죠. 이 석탄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그 다음에 나온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석유는 석탄과 비교해서 훨씬 더 효용성이 높았던 연료 에너지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형도 가능했고요. 원래 그 석유는 거기서 나온 등유로 아픈 사람들한테 쓰여져는 만병통치약이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거 바세린의 영문자가 페트롤 어쩌고 저쩌고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뽑혀서 과거에는 썼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이게 이제 산업화되면서 굉장히 문명사의 중심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게 석유가 문명사의 중심으로 들어온 결정적인 사건들이 몇 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네, 독일이 유럽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전쟁을 일으켰는데 프랑스를 그냥 속전속결로 딱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프랑스가 독일을 막기 위해서 전장에다가 군인들을 택시로 실어 나릅니다. 프랑스 시내에서부터. 그래서 갑자기 밀리던 전세가 역전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군대에서는 이런 동력 장치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그 다음에 비행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아주 필수제가 석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를 제패한 국가가 바로 세계 최강국이 됐죠. 그래서 중동 지역도 아주 중요하게 됐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이 석유의 결제를 달러로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적인 유일한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죠. 네,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다 잘 아시잖아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 네, 이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이 다음은 이런 인류 역사에서 문명이라는 것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문명은 뭐와 뭘로 이루어진다? 사람과 에너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에너지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 된다. 네, 이거는 이미 이제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걸로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흐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너지원이 어디에 쓰여야 진정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격전이 일어났을 때 이 에너지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고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모두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석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도 석유가 없어서 망한 거죠. 네, 2차 대전에 망한 거죠. 네. 저희 한 피해국이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석유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2차 대전에서 유럽연합이 그렇게 연합국이 이기게 된 것도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미국의 석유 때문에 그렇게 이기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나요? 석유가 가장 중요했던 건 전쟁을 수행하게 만들어줬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다음번에 에너지가 바뀌는 전환, 에너지 전환과 그 에너지의 주축이 되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전쟁 무기의 연료로 쓰일 수 있으면 그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그 흐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먼저는 자동차부터 시작했어요. 자동차가 전기차, 물론 테슬라로 통칭되는 새로운 전기차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되었고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2020년이 그것들이 본격화된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눈으로 확연하게 경험하는 건 2020년, 지금 바로 이때부터인데요. 향후에 이 전기가 자동차 수준이 아니라 군사 무기까지 쓰이게 될 경우에는 세계 패권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석유를 통해서 패권을 잡아왔지만 이 다음 시대의 패권을 잡는 사람들은 누굴 것이냐? 2차 전지 무기가 활성화시켜서 그걸로 전쟁 수행 능력이 극대화된 국가가 당연히 세계 최강국 패권을 가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그 에너지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문명사적으로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도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꽤나 자주 다른 산업에 비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일한 수량으로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아직도 압도적으로 석유가 가장 많습니다.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그렇죠. 보관이 용이했어요. 액체잖아요. 이건 고체고. 그러니까 보관이 훨씬 더 용이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형태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전기는 다양한 형태로 쓰임새가 있다는 거에 있어서는 월등히 앞선 에너지예요. 그러나 보관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너지의 양이 동일한 부피에서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핵심적인 사항들은 뭐냐면,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 소위 말하는 에너지 덴서티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투자에서도 계속 일괄되게 흘러가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문명사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이라 그럴까? 재미삼아 우리는 왜 우리가 2차 전지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명사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도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그리고 이거 해야죠. 대한독립 만세! 네, 광복절인데요. 정말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어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선조분들한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현재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 그분들,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헌신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열심히 쏟아서 자신의 일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의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광복절 시간 연휴 모두 잘 보내시는 우리 도기마을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